그저 단순히 반복된 스쿨존 사고일 뿐일까요? 블랙박스를 확인했을 때도 언니가 한 걸음 두 걸음을 뗀 게 아니라 횡단보도에서 중앙까지 나와 있었거든요. 3주째 의식불명인 피해자는 초등학교 사서교사 백진솔 씨. 비껴간 것도 아니고 그냥 정면으로 충돌을 했더라고요. 안 보일 수가 없다. 이거는 분명히 부주의를 했다. 성인도 피할 수 없었던 그날의 사고. 이번 사고는 특히나 짚어봐야 할 부분이 적지 않습니다. 오늘 키워드는 불 꺼진 스쿨존입니다. 언니분 차는 좀 있으신가요? 어때요? 차도는 없고요. 네. 의사 선생님 설명에 따르면 차도가 있을 수는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병원에서 언니 곁을 지키고 있는 동생. 사고 직후 직접 학교 앞에 가봤다가 무척 황당한 일을 목격했다고 합니다. 신호등이 꺼진 횡단보도를 여전히 아침, 저녁 등하교를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너무 위험하다고 생각을 해서 스쿨존에 신호등이 꺼져 있다는 믿기 힘든 사실. 어떻게 된 일인지 확인해봤습니다. 학교 주변 횡단보도와 신호등이 설치된 곳은 총 3군데. 사고 지점에는 유독 신호등이 계속 꺼져 있었습니다. 알아보니 최근 2년간 한 번도 켜진 적이 없다는데요. 막히요. 안 돼요, 이게. 차가 너무 정체돼갖고 안 돼. 4년 전에도 사고 나가지고 이 신호등도 설치된 거라고 하더라고요. 신호등 켜면 차가 너무 막힌다니까. 차 양이 엄청나다니까, 이게가. 상식적으로 헬기상, 그래갖고 융통성을 발휘해야 하는 건 맞아요, 전멸등에는. 교통사고 분석 시스템을 확인해보니 학교 주변은 교통사고가 상당히 빈번한 위치였습니다. 학교 옆은 고층 아파트와 빌라들로 둘러싸인 주택가였고 부산 도심으로 향하는 만덕터널 입구여서 우회하는 차량들로 통행이 매우 혼잡한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지난 2017년 사고 지점 근처에서 75세 노인이 좌회전하는 차량에 치여 숨지는 일이 있었고 경찰 당국은 4년이 지난 2021년이 되어서야 보행자 신호등을 설치했습니다. 하지만 차량이 정체된다는 민원이 잇따랐고 2달 만에 전멸 신호로 바꿔버렸습니다. 이후 단 한 번도 보행자 신호등을 켜지 않았죠. 이쪽에 신호등도 네. 5시인가 넘으면은 꺼져요. 위험하다고 혹시 생각하신 적 있어요? 좀 많이 해봤죠. 신호등이 이제 한 3초 남았을 때부터 차들이 좀 출발하기 시작해가지고 요즘에 저랑 부모님이랑 신호 건너고 있었는데 박을 뻔했어요. 그런데 황당한 일은 또 있었습니다. 신호등을 놓았더군요. 그들은 괴물입니다. 괴물입니다. 피해자 가족들과 동료 교사들의 기자회견을 하루 앞두고 사고 현장의 신호등이 갑자기 사라진 겁니다. 신호등 다시 이거 신호가 왔다 갔다 하려고 이렇게 하려는 줄 알았더만 차가 여기다 대놓고 나중에 보니까 이거 띄어버리고 없더라고. 어떻게 된 일일까요? 다른 유관기관하고 다 협의를 해가지고 차량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비용이 잘 되기 힘들고 하니까 그 부분은 이제 적색 전멸로 보행자 안전을 위해 황색 전멸등 대신 적색 전멸등으로 바꾸기로 했다는 설명. 전멸이 되면 보행자 신호등은 자동으로 안 들어옵니다. 기계 운용 자체가 시스템이 전멸 신호를 켜면 시스템상 보행자 신호등은 자동으로 꺼지기 때문에 신호등을 떼어갔다는 건데 이 정도로 사고를 막을 수 있을지는 의문이 여전히 남습니다. 전멸 신호 구간이어도 무시하고 그냥 지나가는 경우도 많이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속도를 절감시킬 수 있는 교통 행정이 하나도 없다고 저희는 판단을 했거든요. 속도계도 없고 방지통도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교차로에 바짝 붙어져 있어서 시야 확보도 안 되고 신호등이 꺼져 있는데 보행자가 과연 어떤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지 교통사고라고도 할 수도 없이 예견된 인재였다. 부산에선 최근 스쿨존 사고가 연이어 발생했습니다. 영도구의 초등학교 앞에서는 1.7톤 화물이 굴러떨어져 10살 초등학생이 깔려 숨졌고 해운대구 스쿨존에서는 60대 보행자가 차에 치여 숨졌습니다. 현장에 가보니 언제 사고가 났냐는 듯 깔끔히 정리돼 있었고 이곳에서 사고가 났는지 모르는 시민도 많았습니다. 부산이 원래 언덕과 경사로가 많은 동네여서 사고가 잦은 것 같다는 의견도 있긴 했지만 그렇다면 안전을 위한 조치를 더욱더 철저하게 취했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도로는 차량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특히 아이들이 걸어다니는 학교 주변의 도로에는 속도 제한, 횡단보도 설치, 관리 운영에 조그만 틈도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한국은 교통사고가 잦은 나라입니다. 인구 10만 명당 교통사고 사망자 수 6.5명으로 OECD 회원국 평균인 5.2명보다 많았고 사망자 가운데 보행자 비율은 OECD 회원국 평균보다 2배 이상 높죠.
스쿨존 어린이 교통사고를 줄이겠다는 취지로 개정된 도로교통법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명 민식이법이 2020년부터 시행됐는데요. 스쿨존 내 어린이 사망사고는 조금씩 줄어드는 추세이긴 합니다. 하지만 사고는 여전히 끊이지 않았습니다. 민식이법 시행 이후인 최근 3년간 평균 506명의 어린이들이 스쿨존 내에서 사고를 당하고 있었는데요. 특히 백진솔 선생님의 경우는 스쿨존 내 사고더라도 성인이어서 민식이법 적용 대상은 아니라고 해 또 다른 논란도 낳고 있습니다. 반복되는 스쿨존 사고, 도대체 어떻게 해야 막을 수 있는 걸까요? 우선 당국은 스쿨존 내 노란색 횡단보도 설치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범 설치된 곳이 몇 군데 있는데요.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가장 적은 스위스는 전국의 모든 횡단보도가 노란색이라고 하죠. 이제 앞으로는 어린이 보호구역도 노란 횡단보도 계속 이제 개선을 해나가야죠. 이제 예산이 한정적이다 보니 바로 도입을 할 수는 없어요. 모든 곳에 다 한꺼번에 공사가 이루어질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단계별로 자치단체 예산 생기면 개선하고 이런 식으로 순차적으로 가는 겁니다. 또 신호등 없는 스쿨존 횡단보도에서는 무조건 차량을 일시정지해야 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지난해 7월부터 시행 중입니다. 아직 모르는 분들이 많은데요. 굳이 법으로 정하지 않더라도 조심해야 하는 건 당연한 얘기일 테고요. 시민의식이 바뀌지 않는다면 엄벌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대법원에 따르면 지난해 스쿨존 교통사고 중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는 69건 중 1건에 불과한데요. 논란이 이어지자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올해 7월부터 적용할 교통범죄 양형 기준을 다음과 같이 확정했습니다. 스쿨존에서 어린이를 다치게 하면 최대 징역 5년, 스쿨존에서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내면 10년 6개월에서 최대 26년까지도 선고될 수 있습니다. 스쿨존 교통사고가 수많은 피해자를 남기고 난 뒤에서야 중대범죄로서 바뀌어가고 있는 것이죠. 사고가 언니가 아이들을 지키려고 한 거 같다고도 생각을 해요. 부산시와 교통당국은 뒤늦게 이곳에 과속방지턱을 높이고 단속 카메라를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백진솔 교사를 기억하는 아이들은 선생님이 빨리 나와서 학교로 돌아오길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의 소망처럼 백진솔 씨가 다시 학교에서 웃을 수 있기를, 기적을 바라봅니다.